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재명보다 이준석이 싫고 이준석보다는 오히려 김종인이 더 밉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도 폭발을 할 지경이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아예 소환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점에 잘 맞춰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내려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을 오는 20일까지 구성을 완료하겠다. 안 된다. 지금 이달 말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부분은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시간을 끌어서 유리할 것, 좋을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이렇게 만든 것은 이준석과 권성동의 책임입니다. 가장 큰 책임은 이준석에게 있습니다. 이준석이 좌충우돌하면서 온갖 언론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면서 이렇게 가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타이밍이다. 이번 주말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부분은 매듭을 지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어차피 김종인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자세인 만큼 이번 주말에는 많은 협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게 지금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을 넘어서 당 밖으로까지 터져 나오면서 이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나서서 김종인을 공격하고 김종인은 흥선대원군이 아니냐, 윤석열은 고종이 되는 것 아니냐, 김종인이 상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컨벤션 효과라고 해도 좋고 10% 이상 앞서고 있는데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대목이죠. 이런 식으로 선대위 부분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이런 갈등이 터져 나오게 되면 지지율은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젠 김종인이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인이 자신의 행동을 좀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란이 아주 커진 데는 그 책임은 이준석과 권성동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김종인을 등에 업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찾기 위해서 사실상 당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역할, 위상을 찾기 위해서 해도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 가리지 않고 막 쏘아대면서 이런 분란을 키웠습니다. 그 책임이 이준석에게 있고 제가 권성동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차마 하지 못하는 일, 또 해서는 안 되는 일, 대선 후보로서 그런 부분들을 권성동 실장이 좀 스스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느냐? 되는데 김종인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느냐? 김종인의 문제점은 뭐냐? 김종인을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인 겁니다.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공격의 프레임을 말려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형태라면 김종인이 예전과 똑같이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허수아비가 아니니까 일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동안 김종인이 해오던 방식 그걸 고집하면서 지금 김종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김종인을 내치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김종인을 내치게 되면 김종인이 이때까지 이야기해온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죠. 외연 확장, 중도층으로의 확장, 새로운 정치 스타일 여기를 지금 김종인이 계속 이야기해온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냐 또 이런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김종인이 자신이 총괄위원장으로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압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기는 쪽을 잘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길 수 있는 여건을 완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승부사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전투에서는 자기가 승리하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진정한 승부사라고 하죠. 김종인 스타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단호하게 발길을 돌립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 윤석열 후보에게도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정말 김종인 위원장은 80을 훌쩍 넘겼지 않습니까? 마지막 공직일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국회의원 욕심도 있었고 대권 욕심도 있었죠. 그때와는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정치적 장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윤석열 후보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필요까지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을 왜 통제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을 대변인처럼 내세워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까지를 더해가지고 온 언론에 나가서 떠들면서 이 갈등이 더 커지는, 통제를 하지 않으면서 이준석이 지금 당대표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래가지고 이준석이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지금 김종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니까 이준석만은 버려야 한다. 이준석은 안고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은 지금 또 어제 유튜브들의 작당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든 기성 언론이든 그 주장하는 내용을 봐야 합니다. 지금 이준석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올 것이라면 이준석을 제어했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송원재TV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김종인이 아니면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느냐? 왜 꼭 김종인이어야 하느냐?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하면 되지 않겠느냐? 총괄선대위원장 말고 공동선대위원장 정도가 어떻느냐? 고문 정도가 어떻느냐? 이런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비대위원장 할 때도 김종인이 왜 그렇게 싫으냐? 간단합니다. 지금의 정치권에 있는 현역 의원들과의 행태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를 해야 되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주는 유권자 집단과도 필요하면 타협해야 하고 언론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고 많은 그룹들에 대한 이익 집단에 대한 요구도 들어줘야 하고 그래야 선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김종인은 전혀 반대라는 겁니다. 독선적인 것도 문제지만 오로지 가장 효율적으로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 불필요하게 선거 자금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조직, 비효율적인 조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칼에 자르는 그런 정반대의 기존 정치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도무지 화합이 되지 않고 도무지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격도 워낙 세고 또 내놓는 메시지도 정확하긴 하지만 지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중진 의원들과는 거의 사이가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김종인의 이런 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에서. 특히 선거를 처음 치르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윤석열 후보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김종인이 없다면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김종인이 어차피 경선 과정 이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만큼 어지간하면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보고 거기에 지금 맞춰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국민의힘 입당에서 보셨다시피 김종인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윤석열 후보는 결단할 땐 결단합니다. 윤석열 후보 자신의 판단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이나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를 처음 하고 선거도 처음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준석을 단속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단점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많은 단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이번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 덧붙여서
이준석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말에 김종인 위원장이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밑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모든 갈등들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이 무슨 권한으로 대선 자금 얘기를 합니까? 정말 아이디어일 수는 있습니다. 대선 자금은 사무총장, 대선 후보가 사무총장과 직접 지시를 하면서 사무총장이 대선 자금과 조직, 공천 부분을 모두 핸들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총괄선대위원장도 거치지를 않습니다. 물론 총괄선대위원장과 협의는 하겠죠. 대선 후보의 몫입니다, 모든 건. 그래서 대선 후보는 사무총장을 정말 자기와 잘 통하는 사람, 눈빛만 봐도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도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위원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캠프에 있는 사람들, 중진 의원들 모두가 다 선대위로 올 수는 없으니까 누가 오고 누구는 양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건데, 김종인 위원장도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이준석에 대한 분명한 이번 대선에서의 롤,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저렇게 나대는 것을 자제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갈등이 불거지도록 놔둘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는 이재호 전 의원까지 나서서 김종인 위원장을 공격을 비난을 했습니다. 뭐 킹메이커가 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지 먼 때가 되면 나타나는 그런 킹메이커가 어디에 있느냐, 또 과거 뇌물받은 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캠프의 그 중진 의원들, 김종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김종인의 문제점, 김종인이 고쳐야 할 점을 당당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재호 전 의원까지 나서서 이렇게 김종인을 공격하게, 이건 뭐 뻔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친이가 어떻느니 친박이 어떻느니 또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비판할 게 있으면 당당하게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김종인, 이준석에 대해서 당내에서 중진 의원들이 비판할 것은 당당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 견제해야 한다.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캠프에 있는 많은 현역 의원들 스스로 양보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윤석열 후보도 편하게 해주는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바라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그래야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앞길도 더 열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이준석을 안고 앞으로 또 통합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과 김종인이 지금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견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통합을 이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런 과제들도 남아있다. 대선 후보까지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좀 자제되어야 한다. 뭐 캠프든 김종인이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